병원에 다시 가는 길은 처음과 달랐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괜히 숨이 가빴는데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은 발걸음이 느렸다. 이미 몸은 이곳저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신호를 모른 척 해왔다. 오늘은 모른 척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안다. 결과는 늘 종이 한 장으로 나오지만 그 한 장이 앞으로의 생활을 바꾸기도 한다. 대기실 의자는 차가웠다. 나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가방 위에 손을 얹고 화면에 뜨는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옅게 올라왔다. 내 차례가 불리자 나는 일어나며 가방끈을 한 번 더 조여쥐었다. 괜히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의사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에 잠깐 숨이 풀렸다가 바로 이어진 문장에 다시 조여졌다. 다만 관리가 필요해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덧붙여졌다. 아직은 약을 먹을 단계가 아니지만 방치하면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 수치가 어떻게 나왔고 기준이 어디쯤인지 그런 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남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데는 힘이 들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요. 라고 말했다. 꾸준히 라는 단어가 더 부담스러웠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꾸준함은 매번 생활과 싸우게 만든다. 그래도 나는 네 라고 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진료실을 나오면서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안심이라고 부를 만큼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고 공포라고 부를 만큼 무겁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는 몸을 이유로 미루면 안 되는 나이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루들이 쌓여서 돌아온다.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오늘 들은 말이 피부 위에 얇게 붙어 집에 가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떠올랐다. 나만 위험군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이가 비슷하고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 혼자 관리하라는 말보다 같이 해보자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같이 하면 내 핑계도 조금 줄어들 테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외투를 벗었다. 집안은 평소와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 남편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때? 짧은 질문이었다.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큰 건 아닌데 운동하래. 관리해야 한대.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남편은 그래? 하고 말았다. 그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한마디 더 보탰다. 당신도 같이 하면 좋겠어. 그 말은 의심도 시험도 아니었다. 그냥 생활 제안이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로 보지 않고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반응을 바로 마주하면 괜히 의미를 덧붙일 것 같아서였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너무 짧아도 서운할 것 같았다. 그 애매한 마음이 지금의 나와 닮아 있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었다.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다.
내가 던진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같이? 하고 되묻는 목소리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려니까 더 귀찮을 것 같아서. 사실이었다. 혼자 하는 일은 늘 핑계가 많아진다. 남편은 한 번 더 물었다. 뭐부터 할 건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다. 거절의 전조가 아니라 계산의 질문이었다. 걷기부터.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고 걷기부터 하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녁 먹고 한 바퀴 돌까?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대단한 결심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마지못해 하는 느낌도 아니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에 하나를 추가하는 말투였다.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더 말을 얹지 않았다. 내가 혼자 준비해온 문장들이 갑자기 필요 없어진 느낌이었다. 혹시 싫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런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지나왔는데 남편은 그 모든 장면을 건너뛰었다. 그래서인지 안심보다는 약간의 허탈함이 남았다. 이렇게 쉽게 결정될 일이었다면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저녁을 먹고 나서도 나는 괜히 설거지를 더 천천히 했다. 남편이 마음을 바꾸진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아니었다. 다만 같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였다. 남편은 양치하고 거실에서 잠깐 뉴스를 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신발장 쪽으로 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정말 나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 확인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대신 내 손이 운동화 끈을 괜히 2번이나 만졌다. 현관에서 끈을 묶는 동안 나는 남편의 신발을 흘끗 봤다. 오래 신은 운동화였다. 새로 산 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방치된 물건도 아니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의 신발 같지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의 신발 같지도 않았다. 그 중간쯤. 남편이라는 사람도 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내 신발을 신으며 나도 그 중간에서 버텼지 하고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또렷했다. 남편이 먼저 춥다 라고 했고 나는 그러게 라고 짧게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차가웠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앞서 걸었다. 나는 그 속도를 맞추려고 보폭을 조금 넓혔다. 숨이 약간 가빠졌지만 괜찮았다. 남편은 앞을 보고 걸었고 나는 옆을 보기도 했다가 발끝을 보기도 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모든 걸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걷는 동안 이야기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회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말들. 운동 이야기는 오히려 나오지 않았다. 이미 걷고 있으니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침묵이 편한지 불편한지 가늠해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텐데 오늘은 자꾸 의미를 따지게 됐다.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 평소 같음이 오늘따라 나를 더 헷갈리게 했다. 그래도 발은 함께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려다 굳이 그러지 않기로 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오늘은 내 호흡을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은 내가 뒤처진 걸 알아차리고
잠깐 멈췄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나왔다.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걷는 동안만큼은 괜찮았다. 현관에 들어와 운동화를 벗었다. 신발 안쪽이 미묘하게 따뜻했다. 땀이 조금 났다는 뜻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몸이 반응했다는 증거 같아서. 남편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물 트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잠시 현관에 서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을 떠올렸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의미심장한 말도 없었다. 그냥 걸었을 뿐이다. 주방으로 들어와 물을 한 컵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각 울렸다. 집안은 평소와 같았다. 그 평소 같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같이 운동을 했다, 분명히.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의심할 이유는 줄어든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했다.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 중간쯤에서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아직 젖어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도 우리는 금방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다. 같이 걷던 시간이 금방 흡수돼 버리는 이 일상이 부부라는 이름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특별하지 않아서 유지되는 관계. 그래서 가끔은 특별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 헷갈린다. 나는 오늘의 운동을 성공이나 실패로 나누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했고 해냈다는 정도로만 남겼다. 의사가 말한 꾸준히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오늘 하루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 내 몸도, 우리의 관계도. 다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 기록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현관에 놓인 두 켤레의 운동화를 한 번 더 봤다.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장면이 오늘의 전부인 것 같았다. 같이 시작했고 같이 끝냈다.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발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게 오늘 내가 확인한 전부다. 불을 끄고 누우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앞서가지 말자. 같이 걸은 날에는 그 사실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도 된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기억은 남는다. 그 기억을 믿어보기로 했다. 믿는다는 말이 어색하면 그냥 내일도 한 번 더 걸어보자고 생각했다. 내일의 걸음이 오늘의 질문을 조금은 바꿔줄지도 모르니까.